건방진 자식들이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22번째 브랜드, 팔라스입니다. 1982년 터키 축구 선수였던 아빠와 영국인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레브 탄주.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사우스뱅크 스케이트 언더크로프트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또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 플러스 축구 종주국이었던 영국이었기 때문에 축구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스케이트보드 축구, 스케이트보드 축구, 스케이트보드 축구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VHS의 영상물을 보는 것을 즐겨 했는데 탄주는 이것을 친구들의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담는 기술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탄주와 친구들은 사우스뱅크 근처 워털루에 아지트를 만드는데 이곳은 매우 험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을 궁전이라 부르게 되죠. 이 거리낌 없고 거칠었던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크루의 이름이 떠올라서 그 크루의 이름을 만드는데 궁전을 아지트로 간 거친 소년들 이런 의미로 해서 팔라스 웨이워 보이즈 파이어 이라는 크루를 만들죠. 여기서 탄주는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PWBC를 위해 스케이트보드 덱을 만들고 VHS 형식의 스케이트보드 기술 영상인 PWBC 뉴스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사우스뱅크의 근처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샵인 사이드에 내부 상영되도록 팔면서 그 돈을 벌어갖고 PWBC의 운영자금을 쓰면서 젊음을 만끽하며 지내게 됩니다. 쿨하고 거칠 게 없던 이들은 나름 씬에서 유명해지는데 탄주는 이러한 기류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PWBC 멤버 중 한 명인 가레스 스키위즈랑 함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를 만들어간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스키위즈는 슬램시티 스케이트라는 런던의 스케이트보드 샵의 공동 소유주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스키위즈는 탄주를 슬램시티 스케이트 파티에 초대를 해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코스 디자이너 디렉터인 퍼기 퍼셀을 소개시켜주는데 탄주는 나는 이런 브랜드를 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PWBC의 상징인 팔라스를 브랜드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브랜드 로고를 정식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퍼기는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이들의 목표 제멋대로인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 스케이트보드라는 이들을 이끄는 강한 매개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궁전이 있다는 것을 착안 펜로스의 삼각형 로고를 만들게 되고 그 로고가 마음에 든 탄주와 스키위즈는 로고를 만든 퍼기를 극찬하면서 트라이 퍼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각형 로고의 브랜드인 팔라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팔라스는 고고한 에티튜드와 다소 정신나가 보이는 행동들로 브랜드를 이끌어 가는데 일단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왕실에 대한 반항심이 그 모습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죠. 고 다이애나비의 팔라소닉 티셔츠 같은 경우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잭스 피솔드가 엘리자베스 2세의 25주년 행사 시기에 발표한 갓 세이브 더 킹과 비슷한 의도라고 할까요? 일찍이 팔라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퍼기는 맥라렌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PWBC, 퍼기, 맥라렌, 탄주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항정신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투시, 슈프림이 고소를 먹은 사건을 보고 엿같다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라고 이쁜들 애 정신에 깃든 패러디를 착안하고 베르사체, 샤넬 패러디 티셔츠를 만든 것을 보면은 그 정신들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공식 SNS에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애티튜드 또한 상당한 이슈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니들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니까 스케이트보드 신발이나 만들어라. 야 병신아 이거 신고도 보드 탈 수 있어. 리버 병신 같아. 니 대가리랑 니 식당이 더 병신 같아 새끼야. 니 목이 짱이여. 그래서 500다운 헛방 같은 기술들이 팔라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전부냐? 응 맞아 이 자식아. 그리고 너는 대마초 사러 가기 전에 대가리 좀 대충 깎지 말고 나가라 이 새끼야. 이와 같은 시원한 형들의 모습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병맛 같은 제품 코멘트들 100% 소고기, 100% 베어 요크셔 푸딩, 100% 당근과 썰어지는 육즙, 150% 스페인산 레드와인. 아 씨발 미안해 다른 짓거리 좀 하고 있었네. 100% 썰어주시는 후드 잠바.
자, 나는 지금 이게 후원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 약간 생계형 노인 같은 사람, 막 뭐 베어 그리스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튼 스쿨 같은 구닥다리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베어 그리스는 좀 평범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말이요. 이 트랙탑 판매 수익은 2.5%를 이제 후원해줄 생각이야. 이거 제보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구멍가게 와서 알려줘. 야, 솔직히 너랑 나랑은 좀 더럽. 내가 생각할 때 나는 50개 정도의 흰색 긴 파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또 새롭게 만들려면 립이나 라이트를 옷에 뿌려버려라. 난 네가 그지 새끼처럼 옷을 입는다고 말을 하지 않을 거요. 난 너에게 이 옷을 사라고 말하지 않을 거요. 이 옷 한번 입어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고. 정말 웃기죠? 근데 이게 왜 이슈였냐? 당시 런던은 극악의 실업률 그리고 WD 경제공황에 빠져있는 동시에 런던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면서 좀 쉬쉬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영국의 아나키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많은 인물들은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 팔라스 애들이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해소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했고 지금의 팔라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HID PI가 나오고 1080p 영상이 표준화되던 이 시기는 팔라스의 전통적인 로파이 음악이 더욱 빛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초창기부터 찍어냈던 짧고 거친 90년대 스타일의 VHS 비디오들은 더욱 아이코닉하게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7080 시대들에게는 스투시와 슈프림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이 새롭지만 전통적인 비디오에서 등장하는 런던 스케이트 씬의 얼굴들도 큰 한몫을 하게 됩니다. 슈이 캐논, 데니 페어팩스, 루시앤 클락, 블론디 맥코이, 찰리 영, 가브리엘 플렁로즈, 데니 브레디, 숀 파워, 올리 토드, 트레이 우도 등등 많은 스케이터들이 팔라스를 샤라웃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 VHS 비디오들은 화제를 보고 지금까지도 좀 먹어주는 스타일로 뻗어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룩북과 다른 마케팅들은 매우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팔라스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잘 굴러가는 팔라스, 하이드아웃, 프레젠트, 로스트 아트 등 당시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아름아름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메이저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조나인. 존나 언덕이라는 뜻인가?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그의 파파라치 샷에 찍힌 팔라스를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팔라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미국의 90년대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런던 젊은이들이 느꼈던 팔라스에 대한 느낌을 미국 젊은이들도 느끼게 되면서 이게 난리가 나죠. 팔라스는 조나힐에게 상줘야 됩니다. 이렇게 팔라스로 도배를 한 모습들이 잡히면서 스케이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셀럽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나이는 팔라스 리복 콜라보 영상에서도 등장을 하고 팔라스 뉴욕 공식 광고 영상에도 등장을 하고 팔라스 일본 공식 영상에서도 등장을 할 정도로 팔라스와 끈끈해집니다. 니고와 펄에처럼 말이죠. 문화를 손에 쥐고 있어야 명예가 따라온다는 말처럼 입소문으로 팔리기 시작했던 그네들만의 문화가 대중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날아오를 일만 남아있는 팔라스였습니다. 이 뭔가 다른 팔라스는 협업도 참 색다르게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엄브로 축구 키트를 한 것이 그것이죠. 유명한 영국 축구 브랜드인 엄브로와 팔라스의 만남으로 나온 이 결과물들은 청년미가 뿜뿜하던 베컴의 그 시절 그때 그 EPL과 모습이 많이 닮아있죠. 팔라스는 확실히 브랜드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잭이 그려진 영국 출신의 브랜드 리복. 이 리복의 유니언잭을 사랑한 팔라스는 실제로 PWBC 활동 당시 리복을 자주 착용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한 리복에 대한 사랑은 콜라보로 나타났고 영국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리복은 고향 영국에서 재평가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북미 아이스하키나 뭐 크로스핏에 열중하던 스탠다드한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괴짜 팔라스와 협업을 하게 됐으니 말이죠. 이렇게 성공적인 리복과 협업 후 리복의 모회사인 아디다스와 협업도 진행을 합니다. 이 두 브랜드는 몹시나 찰떡이었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팔디다스라고 부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기본 브랜드 캐주얼
e스포츠 의류는 물론이고 웸블던 테니스회를 한정하여서 진행된 콜라보도 엄청났죠. 근래에는 아디다스 골프와도 협업을 보여줍니다. 슈나처럼 파디다스 또한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디다스 라인을 타고 흘러간 곳이 바로 유벤투스. 날강도가 팔라스를 입다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디발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팔라스는 스케이트의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팔방미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때 50주년을 맞이한 라이프 로렌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힙합, 서브컬처에 영향력이 있던 인물들이 명품 브랜드를 입어서 자연스럽게 타겟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 주류 문화를 잡기 위해서 안달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명품 브랜드들인데 라이프 로렌 또한 이러한 시대에 편승하면서 팔라스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50년간 이어온 브랜드의 고고함도 팔라스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테릭스와 협업을 통해서 인앤아웃, 언더워머 모두 섭렵한 그들. 런던을 넘어 세계의 서브컬처로 집어삼키며 유럽의 슈프림이라고 불리우는 팔라스. 어쩌면 이미 슈프림보다 한 발 먼저 폭넓은 카테고리를 흡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어이,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화성 갈 거니까 팔랐어?